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실국소별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정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선 이어진도 다 쉬울로. 네, 유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기금운용하고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뭐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맞는 뭐 예산안을 짠 거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최종적인 거는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의 소관이 부서고 또 과는 이제 기획예산과인데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기획항만경제실에 대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있죠. 기금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법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즉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발생한 경우와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는 집행할 수 있는 거고 기존 사업을 보완했는데 이 경우에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2항은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금운용 계획에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 근데 다만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 제9호법에 따른 제9호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 경우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데서는 그만큼 기금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의결을 꼭 득하지 않아도 된다. 10분의 2 이상을 이제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기금 조성 계획을 쭉 보면 기획 지금 한만경제실 소관해 보면 이게 다 10분의 2 이하예요. 지출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보고사항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의결사항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입장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검토를
하신 게 있는지 그 의견을 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 조성된 금액의 20% 이내에서의 변경 사항은 지금 자율 요건이라고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같은 경우 이제 신규 발행 여건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금액 여건도 중요하지만 신규 사업 영역을 이제 의원님들 의회 동의를 받고 진행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10분의 2 이하는 받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금의 원래 성격이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는 의회 의결이 없으면 10%가 되든 5%가 되든 집행할 수가 없는데, 기금은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조성하게 돼 있고 그거에 따른 상대적인 자율성을 부과한 거예요. 옛날에는 기금은 20%도 아니라 뭐 50%도 마음대로 변경했었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의거해서 제한을 둔 거야. 10분의 20 몇 가지는 자율성으로 쓰고 20 이상은 보고해서 의견을 받아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2000년대 아마 초반에 바뀐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다른 지자체나 좀 이거와 관련된 그 뭐 행안부가 됐든 이런 것 속에서 좀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맞는지, 또 뭐 법제처가 됐든 그걸 통해서 보고 사항이냐 의결 사항인지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어느 수준에서 이게 그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의회나 다른 시 상황도 좀 파악을 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최종구 의원님이 이거 조례를 개정한 거로 알고 있어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즉 규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지방 재정 안정화 개정에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21년도에 그렇게 돼 있었던 사항이고, 이 바뀐 거는 뭐냐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기존에는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거를 5%로 이제 개정한 거죠, 최정구 의원님이.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10%라고 하면 너무 액수가 부담이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5%로 한 건데,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 49억 2,177만 4천 원을 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적립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어요. 10% 이상 해서 적립한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재정 안정화 기금은 0인 거였죠. 맞습니다. 그 고민이 좀 되는 거죠. 만들어 놓고 집행할 수는 해놓고 명을 해놓고 기금을 그냥 있어. 그러니까 과연 그게 진짜 기금을 조성하려고 만들었었던 거냐,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고민은 뭐냐? 거기 예외 조항이 있어. 즉 거기는 결국은 읽어보면 조례에 시장님이 판단하는 거야. 시장이 야, 근데 우리 재정에 아무리 너무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서 5% 이상 적립하라고 해도 우리 보니까 야,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안 해.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어요. 그 조례에. 그거는 개정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책적 판단을 한 거죠. 그럼 그 정책적 판단을
어떤 근거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했는지가 궁금해.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3월 7일 날 최준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관련 조례를 손 보게 됐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과거에 순세경영금이 많아도 이제 해야 될 사업 여건들 영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통합개정은 운영을 했지만 안정화개정은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최준구 의원님께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그런 틀에서 최소한의 영역 여건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기금 사용에 관한 거는 집행부 여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집행 여건이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 영역도 요번에 이제 기금 민생회복 쿠폰 관련해 갖고 전국민 지원 여건 내에서 파생된 것처럼 사용 여건이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단 시장이 판단하는 그 영역 여건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나 어떤 표현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봐요. 재정 안정화 개정의 용도가 있어요.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하는 거 아까 돼 있어. 쓸 수 있는 용도가 뭐냐?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전입을 잡아놓은 거를 쓸 수 있는,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뭐냐? 조례에 나와 있어요. 평택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이걸 쓸 수 있어. 두 번째, 대규모 재난 이거고. 세 번째,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원리금의 상환에 쓸 수 있어. 지방채.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에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25년 3월 7일에 조를 이동시켜 놨어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올해 평택시는 이번 추경에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어. 그러니까 아까 답변은 일상적인 답변은 충분히 가능해. 그러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아니 지방채 발행에 있는 경우에 그 상환에 쓸 수 있는데 지방채를 100억 발행하고 여기다가는 이걸 편성해. 그럼 지방채 이자율이 더 싸고 여기 통합 이 재정화 안정화 기금의 이유자가 더 비싸. 그러면 좋아. 이자 차익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 그 이자를 알고 있어. 몇 프로 되는지 갖고 있어요? 이자라고 하는 그 통계전보다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지시한 기준금리가 3.5%. 그러니까 그 자료를 통합 재정화 안정화 기금의 이자율이 어떤 건지 우리가 그리고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율 그리고 기존에 발행했던 지방채의 이자율 이걸 제출을 정확히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에요. 뭐 그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된다. 응?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 이 기금은 난 필요하다고 봐요. 왜? 좀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5% 이상이니까 10%도 할 수 있고 15%도 할 수 있어. 예? 근데 문제는 그 시기와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정책적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거. 이건 정책적 판단은 100% 찬성도 없고 100% 반대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지. 그 판단이 나중에 추후에 옳았던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어. 시점에 따라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시 예산 총괄이니까 다른 데다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에 교부세가 본 예산보다 해서 뭐 1차 추경 포함해서까지 보통 교부세가 이 지금 42억 정도가 줄은 거로 잡혔어요. 이번 추경에. 이유가 어떤 거죠? 어떤 사유로 예상했던 것보다 보통 교부세가 줄었죠? 사유를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지만 이제 애초에 내시됐던 그런 사항들이 국비분, 도비분 해서 전체 여건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난 관련 특별 보통 교부세는 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도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조정금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조정금은 23억 5,300 줄었고. 예. 네,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는 42억 정도고 도에서 내려오는 일반 조정금은 23억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줄었고요. 반면에 지난 이제 아까 잠깐 언급도 드렸지만 그 민생회복 쿠폰 여건에서 지원된 국도비 여건들이 이제 전체를 좀 상쇄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부세 줄은 구체적인 내역 또 일반 조정교부금 우리가 예상했던 본 예산 편성했던 거에서 줄은 이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가 세출해서 보면 60억을 감했어요. 그럼 예비비를 다른 데다 그 집행을 한 거죠,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부서로 이제 전출을 보냈다고 표현 드리겠습니다. 주로 재난이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용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이제 1% 내에서 예비비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9월 달인데 지금 상황이면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 보고에 보면 0.33%예요. 이 정도 맞습니다. 가지면 향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긴급한 저기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수치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집행되고 있는 연평균 여건 내에서 저희가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 뭐 두 파트로 해서 한 200억 가량 편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각 필요에 의해서 각 부서 배정 여건을 가졌던 게 일반 예비비에서는 한 120억 정도를 지금 지출을 한 상태고요. 재난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30억 전액을 지금 집행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큰 사고나 뭐 불협불판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몇 년째 있었던 이런 통계적 여건 내에서 이제 좀 부족하지 않게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여건을 더 크게 못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워낙 예산 우리가 상황이 쓸 수 있는 세수가 너무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튼 뭐 한 측면에서 이해는 되는데 그리고 또 워낙 또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나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 속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우리가 세입을 보면 뭐 자체 재원이 있고 의존 재원이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우리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뭐 지방채도 우리 물론 자체 재원이긴 한데 그건 뭐 어쨌든 부채이기 때문에 주요한 핵심은 이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이제 제가 예결특위에서 항상 질의를 드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자체 재원이 확보가 돼야 우리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 특색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거다. 보조금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도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자체적인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냐가
가장 큰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료 수입이 예상했던 기정액 대비해서 2억 6,700을 줄였어요. 수입을. 왜 이 사유는 어떤 겁니까? 그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용료 수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그 경상적 공개산- 세외 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 근데 이게 증감률이 작진 않아요. 2.43% 줄인 거니까. 그래서 이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다음에 지방행정계제금 부과금으로서 우리가 과징금이 5,800만 원 증가했어. 이 부분은 어떤 과징금이 증가한 거예요? 그것도 자료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에 환수금이 있고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도 100만, 1000만, 억, 3억 2,100만 원이야. 1.92% 정도 돼요. 이게 준 것도 자료로 제출해야 되죠? 이 세외 수입에 대한 구체적 전체 내역을 변경된 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인데 지금 의존 재원 중에 액수가 지금 1조 2,980억이 의존 재원이에요. 평택시에서. 근데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보면 보조금이 전체 이제 추경을 통해서 보면 때 보조금이 거의 75.27%야. 의존 재원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52.06%, 도비 보조금이 17.31%. 그래서 보조금이 굉장히 늘은 거죠,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주요 요인은 민생 그 회복 소비 쿠폰 그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본 예산에서는 400억이었다가 일회 충경에 78억 4,900, 이번에 98억 4,350만 원이 순세계 잉여금이죠. 전체 이제 결산됐던 내용은 984억이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 400억 그리고 일회 추경하고 요번에 하는 거는 199억 3,800가량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순세계금에서 발생된 사항들은 요번 일회 추경을 마무리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수입 내역에 잡히지 않을 듯 싶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완료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역 복합 문화광장 조성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거죠. 요번에 이제 9월 30일자로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애초에 요청했던 사업 내역은 더 있지만 한 번에 부담하게 되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발생할 때 싶어서 전반기에 일부 5월 말에 일부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100억을 추가로 하는 상황입니다. 총 300억 지방채 발행인 거죠. 맞습니다. 이번 100억 포함해서. 네. 여기 이율이 써 있네요. 검토 보고서에 3.34%. 이 지방채 발행의 이율은 하여튼 뭐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세금은 없으니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으로 하신 부분 뭐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 건지에 대한 참 고민이 큽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거니까 보면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기정액엔 40.64%를 차지했는데 이번에 42.61%로 늘어났어요. 액수로도 그 15.76%가 늘어났어 사회복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민생 그 소비 쿠폰 그 부분이죠. 하여튼 근데 좀 고민되는 게 교육 부분은 줄었어요. 보통 추경을 1차, 2차 추경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절대 액수가 줄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한 그거는 원인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평택시 2회 추경 전체 예산이 2조 8천억입니다. 3회 추경까지 하면 3조 넘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감액을 3회에서 할 거를 거의 2회에서 지금 감액 추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게 3회 추경에는 감액할 거 많지 않을 것 같고 한 3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3조가 넘은 적이 있나요? 최종 예산이? 아직 없습니다. 없었죠. 재정 환경은 좋지 않은데 3억이 넘어요. 그래도 그렇죠. 그 세수 자체도 굉장히 적게 지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그 추경안 삭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금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는 예산 뭐 감액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일부 이제 증액되는 예산들이 보면 일자리 경제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네, 48억. 네. 도비가 80%, 시비가 이제 한 20%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거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위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아케이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꼼꼼히 더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앞에 지금 발행 지원 사업도 지금 70억 추경을 잡았습니다. 지금 할인 보존율을 7%에서 10%로 9월 달에 상향 조정하셨죠? 그냥 완판됐죠? 며칠 만에 완판됐습니까? 한 5, 6일 만에 완판된 것 같습니다. 5일 만에 네. 완판됐습니까? 이게 지금 상품권이 그 종이 화폐로 나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간 한 6% 정도 6% 아닙니다. 정도, 네네. 6%. 이거 계속 그 존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종이 상품권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기 전통시장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환전 수수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발행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좀 폐지 수순을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그 지류에 대해서는 중앙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전통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지류를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완전히 이제 없애지는 못하고 차츰 이제 좀 줄여서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고,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역 그 지류 화폐 보관하고 있는 게 한 459억 정도 됩니다. 459억. 그래서 연간은 한 90억, 작년에는 좀 나갔었고요. 그래서 해마다 3, 4년 정도는 사용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번 추경에는 이제 당초에 발행하려고 했던 지류에 대한 거는 좀 삭감을 했고요. 내년까지는 저희가 추가로 발행을 좀 하지 않으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경하고는 직접 상관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지방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획예산과 보면 내부거래 지출해 가지고 49억에 대해서 추경을 이제 잡으셨어요.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딱 5% 맞춰서 기금 적립을 좀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조례 개정전의 기준을 보면 적립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그 있어요? 이제 실상이 그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어서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환이나 이런 것보다 실사업 투자 여건에 사용하는 게 더 급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기 잉여금이 2024년도 984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5% 49억을 이제 적립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 순세기 잉여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또 원래 있죠. 어디였지? 포함된 내역들은 아까 이제 보고 드린 것처럼 지난해 사용한 전체 예산액에 남은 이제 어떤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 여건 내에서 다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지방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현재 2025년 이번에 100억 그 지방채 발행하는 것까지 해서 총 얼마 지금 나가 있습니까? 발행했습니까? 금년까지 다 하면 2,211억 원 되겠습니다. 2,211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 한 5년 전에 1,000억이었어요. 한 불과 5년 만에 지금 2,200억으로 지금 지방채 발행이 급속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채도 총량제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지금 그 허가를 받고 지금 지방채 발행하시는 거죠. 지금 2026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발행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뭐 행안부에서 확정돼서 온 건 아닌데요. 저희가 추산하고 지금 올린 수치는 1,032억 정도입니다. 1,032억이요. 예, 예.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지방채 발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산근린공원하고 은실근린공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모산근린공원이 1,000억이 좀 넘죠. 1,020억 정도. 은실근린공원이 65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거의 다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모산근린공원? 58% 정도 여건이라고는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또 은실근린공원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지금 되고 두 개 있습니까? 합산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거는 두 개? 예, 58% 구분은 정도? 못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모산근린공원이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됐습니까? 조성 사업이? 전반적인 전체 효과까지는 뭐 다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 사업비로는 지금 현재 이제 받은 여건 내에서 마무리 여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사업비나 사업량이 조금씩 늘어서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될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이 모산근린공원 또 좀 대규모 공원이 모산, 은실, 석정 이렇게 있었어요. 또 있습니까? 석정은 이제 민간에서 부담해서 아니 그러니까 근린공원 요 근래에 조성 사업하고 있는 것이 3개 정도가 있어요. 예, 청북에 하늘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도 민간 자본 유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청북도? 그렇습니까? 시 재원도 좀 소요되고 시재원이? 있습니다. 석정근린공원은 어떻습니까? 아직 석정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하고 이제 협의되는 사항은 없고요. 석정근린공원도 내내 모산 은실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 추진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5,648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비공원, 그러니까 민간 개발하는 사업비가 4,296억, 그리고 공원 조성 사업이 1,352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었어요. 평택시에서 단 1푼도 재정 지출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잘 모르시겠지만. 기획부서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 도시공원법인가요? 그거 개정되면서 비공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0%에서 30% 상향 조정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대규모로 일몰되는 그런 그 공원 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당시에 민간 그 자본들을 이제 유치를 하는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공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개발이 잘 추진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심각하다는 얘기지. 석정근린공원은 다 완성이 돼서 완전히 다 끝났어. 조성사업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근데 보세요. 제 지역에 있는 은실근린공원 아직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모산?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부채는 잔뜩 늘려놓고 원리금은 지금 이제 상환을 해야 될 때가 왔고 그 당시만 해도 정부 자금을 받아서 1.5% 이자만 지출하면 됐어요. 이자 부담이 많지 않았어. 그리고 그 당시 2020년, 22년, 23년도는 그나마 재정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평택시 재정 여력이 됐어요. 근데 지금 재정 여력이 없어. 없는데 또 발행을 해야 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 자금이 없어. 그 농협에서 빌려. 3.4%의 연이율로 빌려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에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 대한 재정 압박을 이런 식으로 주냐는 얘기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시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그 석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일정 부분 개발 사업 부분으로 이제 공원도 조성하고 해서 뭐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이제 예를 드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뭐 그 모산근린공원 주사업부서 담당 그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지역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 아시지만은 그때 그 도시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민간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를 이제 하자는 이제 의견도 있었고 또 이게 이제 성공할 것이냐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 해서 시기가 뭐 조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그 공원 사업이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투자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일몰돼가는 우리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들에 관한 그런 부분도 지금 도시파트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재정 압박의 부분을 좀 그 여러 부분에서 우려를 해주시는데 이제 저희가 뭐 현실을 좀 바라보고 앞으로 재정 분석을 좀 잘해야겠다. 요거를 좀 저희가 좀 집행부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재정 분석도 하고 경제 전망도 하면서 여러 부분이 우리 시 재정에 큰 뭐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이게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이제 일몰이 돌아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도시공업법을 개정을 통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끔 20%에서 30% 상향 조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뭐 대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후에 급속히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그런 도시공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다 개발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어떤 연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의사결정이 돼서 10년이 흐른 아직까지도 공사 진척률 58%밖에 안 나오고 아직까지도 근 1,000억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초래된 데에는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님이나 그때 행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다 책임질 거냐는 얘기죠. 굳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 책임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느껴야 된다. 느끼고 공감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될 것이고 행정복지센터 짓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그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뭐 부채 부분에 대해서 상환 계획도 이게 상환도 말 나온 길에 더 말씀을 드리면 2025년부터 원금이 2,615억을 이제 2030년까지 다 상환을 해야 되고 이자 부분만 해도 뭐 458억? 458억? 이자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염두해서 또 예산 대비해서 채무 비율도 우리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평균이 한 7% 되는데 우리 지금 8%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유념하셔가지고 뭐 재정이 뭐 넉넉할 때야 뭐 전혀 뭐 큰 또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방채에 의존한다? 통합안정화기금도 청사건립기금이 다 합쳐서 1,000억도 안 된다? 그런데 준공을 한다? 3년 후에 기공을 한다? 3년 후에 준공을 하겠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또 지방채 발행할 것이냐? 말이 됩니까? 누가 다 재정 부담 누가 합니까? 시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두해서 각별히 좀 유념해서 재정 계획 잘 세워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쉬었다 해야겠다. 네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에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